안녕하세요. 오너클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창업센터를 만들기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째, 욕설, 반말, 불필요한 터치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강사와 입주사는 서로를 존중해주세요. 둘째, 내 사업자의 대표는 바로 나. 사소한 것부터 큰일까지 내 손으로 직접 합니다. 어려울 땐 강사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단, 모든 분께 원활한 응대가 되도록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세요. 셋째,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버리고 머무른 자리는 깨끗하게. 모두가 함께 쓰는 창업센터, 나부터 만들어 나갑시다. 잠시 후 스트리밍 강의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이셀러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품단종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교육을 해드릴 건데, 품단종 관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업무 루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까지 이셀러스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상품 등록하는 방법, 수정하는 거 여러 가지 세트 만들고 등록 시뮬레이션까지 다 보여드렸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셀러스를 사용자라면은 이제 품단종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근하자마자 혹은 내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지난날에 내가 상품 등록을 했으면 그 등록한 상품들도 이셀러스라는 프로그램에 진행 상품으로 같이 동기화처럼 정보를 끌고 와야 돼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일부러 제가 운영하는 사업자의 품단종 관리를 안 했어요. 사장님들한테 실제로 하는 것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그래서 일단 제가 다른 교육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는 거는 프로그램 이셀러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가지고 진행 상품에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상품 수집. 진행 상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이트 아이디, 마켓에 아이디 입력해 놓은 그 마켓에 판매 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현재 진행 상품 수집하는 이 시점에 판매 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 정보를 다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오는 작업이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자만 전체 아이디를 체크를 해서 실제로 진행 상품을 끌고 올 거예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먼저 요거를 진행을 할게요. 자, 진행 상품을 수집을 하면은 이제 내가 입력해 놓은 모든 마켓에 판매 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온다. 11번과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인증 때문에 이렇게 팝업창이 떠요. 그러면 저는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을 거예요. 받고 뭐 다들 사용하고 계시겠지만은 자, 자기가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제 가지고 구글 메시지 연동하면은 PC로도 문자를 보내고 답변을 받고 히스토리 요런 로그 같은 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메시지 프로그램을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은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지금 인증번호 받은 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인증을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증번호가 뜨죠. 자, 잘 안 보이는데 모니터를 두 가지로 쓰면은 아주 편해요. 이런 식으로 복사부터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인증. 이렇게 제가 하면은 지금 모든 마켓, 지금 제가 이셀러스로는 9개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9개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 중 데이터를 지금 진행 상품으로 끌고 오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요거를 먼저 하신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요거 출근하자마자 PC 켜놓고 요렇게 진행 상품 수집을 먼저 해버려요. 해버리고 자, 요거 다 되는 동안 제가 이제 품단종 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품단종 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영역이다. 우리는 지금 하는 게 사실 뭐 소꿉 장난이 아니고 취미생활이 아니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에
제일 마지막 종착지는 관리 싸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품은 어떻게 선택하고 상품은 어떻게 등록하고 등록한 상품이 주문 들어왔을 때 주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사실 내가 업무를 모르실 때는 이제 업무처럼 느껴졌지만 이거는 이제 반복 숙달하다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 초등학생이든 누구든 배우면은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사장님들 사업의 주체인 사장님들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얼마만큼 더 잘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사업이 약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보다 다 사장님들은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까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직원 관리, 뭐 비품 관리, 뭐 회사 관리, 경영 관리, 뭐 고객 관리, 결국은 관리자가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관리가 되게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되게 손이 많이 가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자, 품단종 관리 역시 사장님들이 주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로그인을 하시면은 하단에 품단종 재입고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저희 오너클랜 사이트에 공급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뭔가 하나 수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뭔가 정보가 바뀌었을 때 이 게시판에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이 리스트에. 이 리스트를 사장님들이 스스로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품절, 단종 두 가지 경우 품절 단종 상품은 매일 확인해서 꼭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매일 처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품단종 관리 방법을 배우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매일 해 주셔야 돼요. 품절 단종 후 3개월이 지난 제품은 지금 보시는 이 리스트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전체 품절 단종 상품 코드에 W 코드만 계속 누적으로 축적이 되어요. 3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한 코드는 3개월 안에는 이 게시판에 나타나거든요. 내가 이 게시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날짜를 보시면은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딱 한 달치, 3개월치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게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에 조회를 하면은 6,841개가 뭔가 정보가 바뀌었다라고 리스트에 쭉 뜨고 있는 거예요. 이 게시판 자체 영역이.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말 그대로 상태에서도 사장님이 원하는 상태, 관리하고자 하는 상태, 관리하고자 하는 영역만 선택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인 원칙, 이론을 설명드리면 실제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셀러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품단종 관리하는지 그 루틴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유통금지 처음 해보시면 빨간 색깔 글자로 되어 있다. 유통금지는 말 그대로 유통을 금지하는 상품들이에요. 유통을 금지하는 상품 조회했을 때 21개가 뜹니다. 이 상품들은 신속하게 마켓에서 판매 중지 그리고 삭제까지 하셔야 되는 상태다. 유통을 하시면 안 되니까 최소 판매 중지 상품 삭제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 단종 더 이상 상품을 생산 안 한다, 단종되었다라는 상태입니다. 요거 또한 하면 단종된 상품도 많이 뜨죠. 단종된 상품도 마찬가지로 최소 마켓에서 판매 중지, 삭제까지 하셔야 된다. 품절 선택하면 품절된 상품 리스트에 또 떠요. 그러면 품절은 말 그대로 재고가 없다 지금. 품절된 상태다. 유통금지 단종, 품절된 상품은 내가 실제로 마켓에 판매 중으로 등록하고 있어 봤자, 주문을 받아봤자, 오너클랜에 공급해주는 업체에서 유통금지 단종 품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문을 못 넣습니다. 못 넣는다. 그러면 결국 물건을 배송을 못 해주니까 마켓에서 다시 고객한테 취소해달라 문자나 알림을 해야 되고 또 취소 처리해야 되고 페널티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체크해서 마켓에 판매 중지 삭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품절은 삭제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판매 중지까지는 최소하셔야 된다. 옵션 단종은 만약에 옵션이 시계가 검은 색깔 시계가 있는데 빨간색, 검은색, 흰색 시계가 옵션이 3가지가 있다. 근데 요즘 빨간색 시계가 인기가 있어서 빨간 색깔 옵션을 만들 자재, 뭐 재료 이런 게 다 생산이 안 되어서 빨간 색깔 옵션이 단종되었다. 그러면 옵션 단종은 그 단종된 옵션만 수정을 해야 돼요. 마켓에서 그 시계 자체를 판매 중지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검은 색깔, 흰 색깔 시계는 판매 중으로 살려두고 빨간 색깔 시계 옵션만 수정을 해서 옵션을 삭제해야 돼요. 옵션을 수정을 해야 된다. 옵션 품절도 마찬가지겠죠. 품절된 옵션만 수정을 하셔야 된다. 판매가 인상. 오너클랜의 공급 가격이 2만원짜리 상품인데 내가 쿠팡에 3만원으로 올렸다. 상관이 없는데 공급사가 2만원에 오너클랜에 공급을 해주니까 뭐 돈이 안 된다. 물가가 상승해서 2만원으로 공급 못 해주겠다. 그래서 공급사가 이 2만원짜리 상품을 4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어요. 가격을 인상시켰는데 나는 그거 체크 안 하고 판매가도 그대로 3만원 그대로 두고 있으면 3만원짜리 주문 받고 오너클랜에 주문할 때 나는 4만원을 써야 돼요. 손해를 보겠죠. 금액이 인상된 금액 플러스 뭐 수수료 여러 가지 부수 항목들 다 고려해서 판매가를 3만원이 아니라 4만원 이상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판매가 인상도. 배송비 인상도 마찬가지겠죠. 공급사가 2,500원, 3,000원으로 배송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요거 무게가 나가서 한 개당 배송비 3,000원으로는 배송 못 해주겠다. 계약이 그렇게 안 된다. 배송비를 4,000원으로 인상을 시켰는데 나는 그대로 배송비를 3,000원에 팔고 있으면 주문 받았을 때 무조건 1,000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송비 인상, 반품 교환비 인상, 금액이 인상된 부분은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인상된 금액 플러스 알파만큼은 가격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마트, 집 앞에 마트에서도 각 상품 진열 때마다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물가가 상승된다고 그 가격표 그대로 판매하진 않잖아요. 스티커를 쓰던 어쨌든 가격 인상된 금액을 다시 매대 앞에 상품 진열된 상품 앞에 가격표를 다 일일이 수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온라인이고 내가 운영하는 스토어에 상품 판매 가격을 일일이 다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칙. 판매가 인하된 부분은 사실상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오너클랜의 공급가가 3만원인데 나는 그걸 4만원에 팔고 있었어. 판매 중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공급사가 3만원에 공급해주니까 주문이 좀 안 들어오는 것 같다. 가격을 조금 낮추자. 판매가를 인하시켰어요. 2만원으로 인하를 시켰네. 나는 4만원에 주문을 받고 오너클랜 주문 넣을 때 3만원 쓸 줄 알았지만 인하가 되어서 2만원만 주문 넣어도 배송이 되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만원 마진 볼 거를 2만원 마진 보게 되니까 마진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하된 금액은 굳이 수정을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손해보는 건 없어요. 다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하된 금액만큼 마켓에서 온라인에서 그 상품 가격 경쟁력을 찾아가려고 판매가를 같이 인하시켜서 수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 원칙이죠. 원칙이라기보다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하나의 방법을 찾으신 거죠. 선택이니까. 배송비 인하도 마찬가지고 반품 교환비 인하도 마찬가지, 옵션가 인하도 마찬가지, 소비자가 인하도 마찬가지. 금액이 떨어진 거는 사실 수정 안 해도 내가 금액적으로 손해는 안 보니까 상관은 없으나 조금 더 내 쪽으로 유입을 더 하게끔 가격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
인하된 금액만큼 가격 수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옵션 구성 변경, 옵션이 뭐 아까 3개에서 2개로 바뀌었다든지 선택형에서 조합형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 체크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배송 방식 변경도 오너클랜의 유료 배송 3,000원짜리 배송비 상품을 마켓에서 똑같이 유료 배송으로 3,000원으로 판매 중 등록을 했는데 공급사가 배송 방식을 유료 배송이 아니라 무료 배송으로 바꿨다. 그러면 사실 나는 수정은 안 해도 돼요. 배송비 방식 변경을 수정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고객이 결제하는 배송비 3,000원, 나는 오너클랜의 배송비 3,000원 쓸 줄 알았지만 배송 방식을 무료로 바꿨기 때문에 배송비만큼 마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게 반대로 되었을 때는 수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무료 배송 상품을 내가 무료로 등록을 했는데 공급사가 배송 방식을 무료 배송에서 유료로 바꾸면은 나는 배송비를 무료로 주문받고 주문 넣을 때 유료로 배송비를 써야 된다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택해서 수정을 하셔야 되고, 카테고리 변경도 뭐 수수료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체크하시고, 반품 접수 유형 변경은 사실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공급사 반품 접수 유형이던 상품이 원우송장 반품 접수 유형으로 바뀌어진들 결국 반품 들어오면 CS는 신경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반품 접수 유형 변경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재입고, 다시 재고가 생겨서 입고가 되어서 품절된 상품을 다시 팔고 싶을 때는 재입고도 체크를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다. 옵션 재입고도 마찬가지. 다시 옵션을 수정해서 살려야 되겠죠. 이 상태 외에 나머지는 다 기타로 들어갑니다. 상품 이미지가 바뀌었다라든지 상품명 글자가 바뀌었다라든지 상세 페이지 내용이 바뀌었다라든지 여기 체크되어 있는 상태 외에 나머지는 기타가 다 포함을 해요. 이 상태로 제가 조회를 하면은 7,125개가 떠요. 만약에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귀찮아서 어제 걸 못했다. 그럼 28일부터 29일까지 조회하면은 76,620개가 조회가 됩니다. 하루 더 놓쳤다. 그럼 78,000개. 계속 상품 수는 누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날짜로 제가 조회했는데 7,128개가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고 조회를 다시 해볼게요. 지금 7,128개인데, 자, 옆에 위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는 다중 선택이 가능한데, 뭐, 이런 경우는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사장님이 11번과 1번 아이디에는 패션 의류 카테고리만 등록을 다 했다. 그러면 그 1번 아이디 관리하기 위해서는 패션 의류만 조회를 하면 요것만 관리하시면 되니까. 아니면 패션 자파를 했다. 요것만 관리하시면 되니까. 아니면 나는 전부 다 모든 마켓에 패션 의류, 패션 자파만 올렸다. 그러면 모든 마켓에 요것만 관리하시면 되니까. 카테고리별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배송 방식도 전체, 내가 DB 다운로드 받으실 때 국내 배송 방식만 DB를 받아서 올렸다면 국내 배송 방식의 상품들 수정된 내용만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 돼요. 해외만 받으셨으면 해외만 하셔도 되고요. 전체로 받았으면 전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DB 다운로드를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다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인정을 받을게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DB 받을 때도 약간 전략을 잘 짜서 받으시면은 관리할 때 되게 편합니다. 자, 메시지가 여기 왔죠? SSG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같이 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거고. 자, 지금 보시면은 7,122개, 29개. 조회하면 43개, 13개, 14개가 더 늘었어요.
결국은 이 게시판은 현재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돌아서면 개수가 늘어나요. 자, 그 말은 즉, 이 풍란종 게시판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실 분들은 오늘 시간부터 하루에 최소 2번은 하셔야 돼요. 원래라면. 왜냐면, 자, 만약에 제가 오늘 조회해서 7,155개를 엑셀로 받아서 마켓별로 싹 다 관리를 했다. 관리를 하고 나는 이제 퇴근할 거다. 컴퓨터 끄고 내일 와서 내일 날짜 11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회하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한 11월 29일부터 29일 마지막으로 한 이 7,155개 이후에 쌓이는 데이터는 누락이 됩니다. 관리를 못하고 넘어가게 돼요. 실시간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오너클랜 사이트에 이 실시간 변동되는 내용이 내 마켓에도 같이 실시간으로 변동되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런 기능이 아직 없어요.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일을 하십시오. 닥치는 대로 무지성으로 막 일하지 말고 나는 출근하면 3시간에 한 번씩 분단료 관리를 하겠다. 2시간에 한 번씩 하겠다. 물론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데 이것만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6시간에 한 번씩 하겠다.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장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최소 2번인 아무리 못해도 최소 2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조회했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누락된 데이터를 관리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유통금지 상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제 날짜 한번 조회해서 요만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 한번 하고 그러면 내일 11월 31일 날 출근했을 때는 11월 29일 어제 날짜 한번 하고 30일 날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겹쳐서 하셔야지 누락되는 데이터 없이 관리를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원칙은 그렇게 하루 최소 2번은 해야 돼요. 2번은 해야 되고 그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제가 실제로 업무 루틴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검색으로 지금 뭐 만약에 아이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이폰 글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아이폰 글자 넣어서 문제되는 상품 있으면 빨리 찾아서 더블 코드 확인해서 뭐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검색어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W 코드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 지금은 이게 어떤 식으로 먼저 반영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기 1:1 문의가 아니고 고객센터 가보시다. 고객센터 공지사항 보면 여기에 빨리 판매 중지해야 되는 상품들 리스트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잔소리처럼 말씀드리고 있는 게 모든 마켓의 공지사항은 사장님들 스스로 챙겨보셔야 돼요. 뭐 지금 대다수 안 보고 있을 겁니다. 보라고 했는데도 안 보고 계세요. 귀찮거든. 보셔야 돼요. 여기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빨리 법적 조치 당한다 뜬다. 그럼 이거 검색해가지고 검색을 해본다든지 그럴 때 또 이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코드 요거를 또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또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 검색어로도 가능하다. 아이폰에 대한 문제 지금 이런 거 있네요.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DB 다운로드로 상품을 마켓에 등록할 때 특정 업체 상품만 몰빵해서 올렸다. 그러면 그 특정 업체의 공급사 코드만 집어넣고 그 공급사 상품들 중에서 변경된 내용만 관리하면 되니까 공급사 코드만 검색하는 기능도 있어요. 방식은 여러 가지 사장님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 기능에 대해서 다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교육이라서 전체 체크를 해서 조회를 해볼게요.
요 정도 떴어요. 그러면 자,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주문 상품 수집이 조금 남았네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엑셀을 여시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오너클랜의 69,493개에 대한 데이터 맞죠? 모든 상태에 대한 내용이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이행이 상품명 뭐 배송비 요런 상태에 대한 칼럼 열 칼럼 명칭이잖아요. 이열을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거시고 이거는 이제 교육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타 변경 이 I열의 이 필터링을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합니다. 텍스트로. 인증 정보 띄우고 고시 띄우고 변경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요거를 필터링해서 검색을 하면은 인증 타입이 바뀌었다라고 떠요. 이렇게. 이 상품들은 사실상 관리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다. 왜냐면 지금 품단종 관리는 내가 마켓에 등록되어져 있는 상품들이 내가 손해를 볼까봐 가격을 수정하든지 품절 처리하든지 그렇게 관리하는 거지. 이 인증 정보가 바뀐 거는 등록할 때 문제예요. 등록할 때 인증 타입이 아닌 상품이 인증 정보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상품 등록할 때 문제지. 이미 이 상품이 내가 마켓에 판매 중이든 아니든 내가 주문을 받았을 때 금액적으로나 뭐 다른 부분으로 손해보는 영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 항목들 인증정보 고시 변경은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에서 그냥 열을 삭제합니다. 관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타 변경에 모두 체크를 해서 다시 풀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뭘 하느냐 상태에서 전체 체크 풀고 단종 유통금지 품절만 체크해서 받아보시면은 품절 단종 유통금지는 최소 마켓에 판매 중지 처리는 해야 되고 단종 유통금지는 삭제까지 해야 되는 상품들이다. 코드를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6만 개가 뜨네요. 아 오늘 많다. 이걸 복사를 해서 마켓에 가서 옥션 G마켓 관리하는 마켓에 상품 관리 가서 상세 검색 열기 판매자 관리 코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 코드 조회 시 심표 또는 엔터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게 엔터 부분으로 들어간 거죠. 마지막 엔터 G 올려주시고 요거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옥션, G마켓, 복수 아이디 모두 다 뜹니다. 요렇게 체크를 해서 판매 중지 확인 판매 중지 그러면 옥션 G마켓 품절 유통금지 단종 관리 끝 11번 가서 마켓별로 상품 관리 가서 조회 수정 판매자 상품 코드로 엔터 부분이니까 요거 지금 좀 많이 넣으면은 버기 걸릴 것 같아서 조금만 넣을게요. 붙여놓고 검색 그러면 이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있다라면 다 뜰 거고 체크해서 판매 중지 삭제하고 싶으면은 삭제까지 11번가 품단종 관리 끝 스마트 스토어도 조회 수정 가서 판매자 상품 코드 체크를 하시는데 자 이거를 와 이것도 많다
미리 할 걸 그랬네요. 이거를 여기에 붙여 넣으면 스마트 스토어는 코드를 1000개까지밖에 검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엑셀의 기능을 쓰는 거지. 분단조 해야 되는 W 코드를 새로운 시트에 넣고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셀 주소 넣는 데가 있거든요. 콜론 A 1000 하면 A1부터 A1000까지 1000개만 드래그가 잡힙니다. 요거를 복사해요. 복사해서 다시 집어넣고 1000개. 그리고 기간은 전체로 두시고 스마트 스토어는 확인하셔야 되는 게 기간을 전체로 두시고 검색. 그러면 또 뜨죠. 이렇게 체크해서 판매 중지. 자, 판매 중지로 바꿨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00개 어떻게? 다시 1000번부터 찾지 마시고 요 드래그 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우클릭을 하면 삭제가 있어요. 삭제 클릭하면 셀을 위로 밀기가 있거든요. 셀을 위로 밀게 하면 이 1000개가 위로 밀리면서 삭제되고 그 밑에 1000개가 이 드래그 안에 들어와져요. 들어와지죠. 그대로 또 복사. 컨트롤 C. 또 여기에 집어넣고 검색. 뜨면 판매 중지.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쿠팡 같은 경우도 W 코드로 검색이 되는 마켓이니까 상품 번호 여기에다가 W 코드 집어넣고 검색 100개까지밖에 안 되네. 쿠팡은 오픈마켓이 아니고 소셜이라서 왜 100개씩 해놨을까? 참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럼 100개씩밖에 할 수밖에 없지. 100개라도 해봅시다. 100개 복사해서 검색. 뜨면 체크해서 판매 중지, 뭐 삭제. 관리 끝. 자, 이셀러스 제가 종료 상품도 잠시만요. 수집을 한번 할게요. 자, 팀원 같은 경우는 딜 관리에서 딜 번호로밖에 조회가 안 돼요. 이거 수집 좀 하고요. 팀원은 딜 번호로밖에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뭐 플레이어도 쓰시는 분들은 뭐 V룩업으로 상품 등록 번호로 뭐 W 코드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이제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반에 이셀러스라는 프로그램은 오픈마켓 통합 솔루션이라서 오픈마켓에 조금 기능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소셜적에는 조금씩 지원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진행 상품 수집할 때 순차 수집을 해야지 W 코드를 가지고 온다라는 둥. 팀원도 순차 수집을 해야 W 코드를 가지고 온다는 둥. 그러면 순차 수집은 뭐냐? 모든 상품의 정보를 다 읽어드리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픈마켓 위주로 이 셀러스 기능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다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했는데 품절 단종 유통금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멘탈이 붕괴가 오는 멘탈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자, 옵션 단종. 이거 관리 어떻게 하실래요? 상품마다 옵션이 동일하게 없어진 게 아니고 다 다르게 없어진데 이거 언제 일일이 검색해서 언제 다 수정을 하실래요? 판매가 인상. 상품마다 금액이 오름폭이 변경 전 변경 후가 했죠. 오름폭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를 하실래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고 오셨으면 사장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저거 언제 일일이 다 하지? 근데 원래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마트에 진열하고 있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바뀌면 상품 앞에 가격이 바뀐 가격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관리하는 사람이 스티커로 금액 다 수정해가지고 탁탁탁. 요즘 뭐 전자로 되어서 뭐 이제 컴퓨터로 할 수는 있다 하지만은 아닐 것 같으면 뭐 다이소인데 모든 다이소의 상품이 1,000원짜리인데 물가 상승으로 모든 상품이 2,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동일한 금액이 인상이 된 거는 가게 문 앞에다가 그냥 크게 하나 붙여놓으면 끝. 관리가 끝. 근데 상품마다 가격을 다 다르게 수정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사장님들이 힘들어하고 멘탈이 나가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원칙은 다 해야 돼요. 수정할 거는 하나하나 영역 선택해서 수정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나마 조금 합리화 시켜서 어떤 식으로 업무 루틴을 잡고 관리를 하는지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똑같이 아까 인증정보 없앴죠? 없앴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여기서부터 드리면은 이제 제가 하는 업무 루틴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맞는 방법은 아닌데 저는 그나마 합리화해서 요렇게까지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더라. 자, 제가 아까 분단종 요거 하루에 최소 2번을 해야 된다 했죠. 전날짜 1번, 오늘 날짜 1번. 전날짜 1번, 오늘 날짜 1번. 그래야 누락되는 데이터 없이 관리를 다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이 29일이면 전날짜만 해요. 저는. 왜? 28일부터 28일은 날짜가 이미 끝난 날짜이기 때문에 과거이기 때문에 조회를 내가 여기서 수천 번 수만 번 하더라도 이 개수는 절대 안 바뀝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29일로 되어 있으면 계속 바뀌어요. 실시간으로 7,389개 좀 있으면 또 늘어날걸요. 기다려봅시다. 이거 다 돼가니까 이럴 땐 또 빨리 안 늘어나네. 한 개 늘어났죠? 오늘 날짜가 있으면 오늘은 끝이 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날짜로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출근하자마자 진행 상품 수집하고 종료 상품 수집하고 다 마켓이 어제 등록한 상품들 동기화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어제 날짜만 무조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개수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면 또 엑셀 열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죠. 인증정보 없애고 없으니까 아까 없앴고 그 다음에 저는 뭘 하느냐. 이거는 사실 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아닌데 저는 재입고만 선택해서 W 코드를 복사를 해요. 866개가 있죠. 이게 다 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겠네. 시간이. 자, 잠시 요거 되는 동안 다팔자에서 관리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예,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팔자에는 사장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 분단종 그거 버튼 활성화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혹은 계속 켜놨을 때 동기화 작업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를 쓰고 있는데 뭐 사실 그게 완벽하게 100% 맞아 떨어지면은 그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품절된 상품도 주문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타이밍이 뭔가 안 맞는지 아니면은 그 구동되기 그 직전에 그 타이밍에 주문을 받았는지 뭔가 조금 깨림직해서 원천적으로 원시적으로
아날로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종료 상품 수정을 했으니까 재입고는 뜻이 뭡니까? 재입고. 다시 입고된 거잖아요. 혹시 판매 중지한 상품들 중에 판매 중지한 종료 상품들 중에 다시 입고된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저는 대량 검색, 재입고 상품만 검색을 해요. 그러면 조금만 시간 걸리면은 재입고는 빨리 검색이 돼요. 양이 별로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뭐가 정확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재입고 됐다가 판매 중지가 된 건지 판매 중지 됐다가 재입고 된 건지 이 날짜 안에 어떤 상품이 재입고는 됐는데 판매 중지도 됐다. 뭐가 먼저 됐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일단 무작정 재입고부터 살립니다. 24개 있네요. 판매 중지 중에. 판매 재개. 예. 확인. G마켓의 날짜 최대 기간. 재고 수량 최대 수. 90일. 11번과 120일 적용. 그럼 재개 대개 걸리거든요. 재개 적용을 해요. 그러면 각 마켓에 이 상품들 다 살아납니다. 다시 판매 중으로 돌아가요. 저는 근데 대신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 재개가 안 돼요. 왜냐면 뭐 다른 얘기지만 제가 등급이 원래 파워 등급인데 지금 새싹 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새싹 등급의 산정 기준이 지금 상품 등록이 10,000개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미 10,000개 이상 등록되어 있는 거를 다시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재개가 안 돼요. 이런 건 그냥 깔끔하게 재개 취소해서 버립니다. 나중에 등급 올라가면 다시 살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각 마켓에 다시 입고가 된 상품이 판매 중지 상품들 중에 있으면 검색해서 먼저 판매 중으로 살립니다. 요거 좀 기다려야 돼요. 살리고 저는 이제 재입고 이거 다 검색했죠? 검색했으면 이제 안 헷갈리게 이 행 자체를 지웁니다. 왜? 여기에서 재입고 내가 선택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재입고를 뺀 거예요. 그냥 삭제하고 다시 전체 선택하는데 전체 선택해서 단종, 유통금지, 품절. 왜? 이 상품들은 최소 판매 중지해야 되는 상품들이니까 딱 이 세 가지 상태만 먼저 필터링해서 엽니다. 자, 그러면 진행 상품 넘어갈게요. 그러면 판매 재개가 된 상품도 상품 수집이 되어서 진행 상품 리스트에 떠 있어요. 지금 수집을 한 거니까.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 문제인데 진행 상품은 현재 종료 상품에서 판매 재개한 데이터까지 싹 다 포함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는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 83,659개. 품단종 이게 아까 몇 개를 했죠? 6만 개예요. 이거 6만 개 일일이 다 못해요. 왜냐면 여기 대량 검색에 바이트 수를 저희가 좀 더 높여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32,767바이트. 참고로 이 하나의 영역이 엑셀의 이 하나의 영역이에요. 이 하나의 데이터를 쭉 넣을 수 있는 게 요 정도 바이트 수예요.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유통지 요거를 따로 빼놓고 4,000개 정도 W 코드를 집어넣으면 딱 31,999 바이트 뜨거든요. 4,000개씩 끊어서 검색하면 돼요. 검색을 하면 모든 마켓 아이디에 지금 이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리스트에 뜰 거예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같이 이 6만 개
6만 개면 몇 번을 해야 돼요? 4,000개씩 검색을. 15번을 해야 돼요. 한 번 4,000개씩 검색하는데 보통 한 10분, 15분 걸리거든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또 다른 팁인데, 진행 상품, 내가 모두 팔고 있는 이 상품 전체를 어디 갔냐? 출력을 해요. 진행 상품 엑셀 출력. 그러면 파일이 3개가 생성된다. 왜냐면 지금 하는 방법은 여기에 검색하는 코드들 중에서 내가 등록 안 해놓은 코드들은 사실 검색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등록한 상품을 품절 유통금지 단중에 걸리는지 역으로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이 방법을 써야 되고 뭐 한 4,000개 언저리면은 그냥 4,000개씩 검색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시간 좀 기다릴게요. 뭐 한 1분? 2분? 자. 지금 보면 요 파일에 1, 2, 3 요렇게 뜬 거거든요. 어디 갔냐? 1, 2, 3 요렇게 방금 시간에 1, 2, 3 그래서 1번을 제가 열었는데 모든 마켓에 데이터를 출력을 한 거다. 이 W 코드를 3만 개씩 행 출력된다 해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일단 따로 빼놔요. 값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도 열어서 이 W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던 코드 뒤에 붙여 넣어요. 세 번째 파일도 열어서 복사해가지고 마지막에 붙여 넣어놔요. 왜 복사가 안 되지? 왜? 왜 안 될까? 희한하네. 다시. 복사. 이거는 저 잘 모르겠네. 왜 복사가 안 되지?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빼고 어쨌든 넣은 다음에 A열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중복값 제거를 해요. 왜냐면 한 상품을 한 마켓에만 무조건 올린 게 아니고 확장자 체크해라고요? 감사합니다. 확장자 호환성 모드라서 그런가? 할 때 같이 해야 좋으니까 다시 아까는 잘 됐는데 왜 안 됐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엑셀 하나 다시 열면 되지. 6만 개를 놓고 세 번째 거 열었어. 사장님 막 헷갈리실까봐 또 복사해서 이를 했네요. 이렇게 방법 찾으면 됩니다. 이거 필요 없고 이 6만 개 요거를 6만 개 이상 된 거 요거를 데이터에 가서
중복된 항목 제거. 왜냐면 한 상품을 무조건 한 마켓에만 등록한 게 아니라 여러 마켓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지금 중복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지금 제가 영역을 칠해 놓은 이 코드가 현재 이 셀러스로, 즉 내가 운영하는 모든 마켓의 W 코드 전체 다 중복 없이 쭉 나열된 상품 코드다. 이거를 오너 클랜에 이렇게 상태를 변경을 해서 코드 붙여 넣어요. 또 왜 해요? 28일 날 꼴랑 103개밖에 없었었는데 6만 개까지 다 검색을 15번 동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 코드를 여기 다 집어넣어서 요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어제 날짜 조회하니까 103개밖에 안 나왔다. 요것만 관리하면 돼요. 이름을 바꾸자. 요것만 복사해서 내랑 검색에 검색을 하면 123개니까 뭐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141개가 떴네요. 왜냐면 123개를 검색을 했지만은 103개를 검색했지만은 결국은 중복된 마켓들이 중복 등록된 마켓들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조금 다르게 나온 거예요. 요거 전체 11번과 1번 아이디, 2번 아이디, 3번 아이디, 4번 아이디, 옥션,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G마켓, 모든 마켓 전체 선정해서 판매 중지, 예, 중지되기, 중지 적용. 그러면 모든 마켓 품절, 유통금지, 단종, 처리 끝. 아까처럼 마켓에 일일이 다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일일이 다 하실 필요 없고 이 셀러스 프로그램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반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고 다음으로 이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유통금지, 품절, 단종 다 했으면 저는 이거를 지웁니다. 6만 개 필요 없었어요. 103개만 관리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소비자가 인상. 소비자가 인상은 보통 요 정도 나오거든요. 많이 안 나와. 몇 개 안 나와서 그냥 바로 검색을 하면 돼요. 자, 이거 왜 중지 실패? 다시 중지 적용 눌러봐요. 뭐 때문인가? 지금 또 IP 뭐 했나? 동일한 상태. 아, 이미 아까 판매 중지했던 거네. 자, 작업 실패했을 때 이거 더블 클릭하면 로고가 나오거든요. 마우스 갖다 대면 이미 판매 중지 상태입니다. 동일. 아까 제가 여기서 했잖아요. 이래서 981D91 981D91 아까 했던 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실패가 아니고 이미 마켓에서 해놓고 제가 진행 상품 수집을 했으면은 이 상품 자체가 안 떴을 건데 수집을 하고 아까 마켓에서 판매 중지하고 여기서 또 하려니까 동일한 수정값이라고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된 거니까 빼고 소비자가 준수 인상된 것만 검색하면 이 정도 떠요. 코드로 구분하면 똑같은 거 한 게 있죠. 요거 그냥 보고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찾기 075536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면 7,500에서 만원, 약 2,500원 인상됐네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 변경 전, 변경 후를 컨트롤 H 눌러서 한글을 한글을 찾아서 공백으로 바꿔요. 바꾸고 옆에 빈칸에다가 는 변경 후에서 빼기 변경 전 하면 그 차액이 나오잖아. 요렇게 차액. 그래 놓고 요거를 숨겨놓고 저는 작업을 해요. 보면 코드 검색하면 되죠. 075536. 그러면 떠니까 2,500원 인상됐네. 그러면 요거는 우클릭해서 가격 2,500원 한 3,350원 올려야지. 가산. 그러면 3,350원 더 플러스 된 금액이에요. 강사님 2,500원 인상됐는데 왜 2,500원 안 하세요? 가격이 오르면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수수료도 좀 더 플러스 될 거니까 저는 조금 더 한 400~500원, 뭐 500원에서 1,000원 더 올립니다. 그 차액 금액이 보다 더. 이것도 찾으면 되죠. 59 EDB0 600원 올랐네? 그럼 한 1,000원 올리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수정되기 건 다음에 수정 적용. 그럼 수정이 될 거고 다시 숨기기 취소 풀고 요거는 관리 다 끝났죠? 지우고 소비자가 인상 끝. 그 다음에 배송비 인상. 배송비 인상이 문제예요. 배송비 인상부터 수정하는 방법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